네, 증거 목록 순번 553번 다시 19,330쪽 조서 해당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최상목 장관의 도착으로 의사 정족수 11명에서 3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최상목 장관은 누가 오고 있다, 연락해봐라는 말이 오고 갔던 것이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누군가로부터 참석자들 서명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그제서야 당시 상황이 이게 머릿수를 채우려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접견실 CCTV 22시 03분 54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네, 송미령 장관이 도착한 모습입니다. 네, 송미령 장관 도착 이후 22시 04분경 대통령과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옵니다. 대접견실 주출입문으로 이후 김용영 장관이 들어오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영 장관이 있는 주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대접견실 참석자 등이 이를 만류하는데 아직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553번 19,331쪽입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장관은 당시 아직 이에 대해 최상목 장관은 당시에 누가 아직 안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저는 속으로 누구를 더 불렀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19,332쪽입니다. 또한 최상목 장관은 누군가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사람을 더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하는 정도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CCTV 22시 05분 28초 재생하겠습니다. 대접견실을 나가려다 되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상목 장관과 조태열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인가를 말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시 조서 19,332쪽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상목 장관은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님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고 조태열 장관님도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성재 장관님도 외교와 경제가 걱정이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19,333쪽 제시하겠습니다. 한편 최상목 장관은 당시 피고인에 대해 총리님께서 대통령께 무슨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제가 총리님께 왜 안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한 것은 맞고 맞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접견실 CCTV 22시 06분 40초경 제시하겠습니다. 최상목 장관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후 최상목 장관은 대통령을 따라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네, 다시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19,333쪽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총리가 부르신 것은 아니고 제가 총리님께 가서 제가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총리가 부르신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 당시에도 누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다시 한번 진술하였는데 당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국무위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334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집무실에 들어간 최상목 장관은 대통령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우리 대외 신인도와 경제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를 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합니다. 다음은 대적견실 CCTV 22시 12분 35초경 재생하겠습니다. 위 모습은 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최상목 장관의 모습입니다. 당시 최상목 장관이 대접견실에서 참석자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조서 19,335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장관은 제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집무실 밖에서 나왔고 더 반대를 해야 하지 않냐고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조금 다그쳤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도 계속 더 반대를 해야 하지 않냐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19,336쪽입니다. 그 당시 참석한 일부 국무위원들은 최상목 장관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십니까? 50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고 이상민 장관에게는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최상목 장관은 이에 대해 총리님께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한 것은 맞는데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상민 장관에게도 더 말려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던 기억은 있으나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9,337쪽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최상목 장관은 당시 피고인이 국무회의가 열리면 다 같이 반대하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비상계엄 선포를 못하니 오고 있는 국무위원들을 오지 말라고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기억을 했을 텐데 기억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대적견실 CCTV 22시 12분 50초부터 22시 13분 40초 재생하겠습니다. 네, 조경 장관의 도착 사실을 알게 된 김용현 장관이 대접견실에 들어와 의사정족수에 한 명이 남았다는 의미로 손가락 한 개를 가리키는 장면입니다. 이후 김용현 장관이 최상목 장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네, 조서 다시 19,337쪽 제시하겠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누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이었고 그 다음 페이지 김용현 장관에게 이게 말이 되냐라면서 강하게 따졌던 것이 기억이 나고 조태열 장관님도 제 옆에서 같은 취지로 반대를 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반대를 했던 사람은 최상목 장관, 저와 조태열 장관님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총리님께서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